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인상하라는 억지를 부려왔고, 이제는 이번 분담금 협상을 전 세계 앞에서 생중계로 하자며 거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황인데요. 그는 미국의 겁을 먹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확신했고,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개망신을 주며 쉽게 분담금 10배 인상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이 남긴 대답은 전 세계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던 것일까요? 미국이 처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에 대한 생방송 협상을 제안했을 때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를 민주적 책임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세련된 보도자료 뒤에는 더 날카롭고 차갑고 명백하게 굴욕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조명 아래에 두세요. 라고 한 백악관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미국의 공짜 보호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울을 카메라 앞에 두고 한국을 의존적인 모습으로 칠하고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더 이상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분담금을 10배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한국이 순순히 인상된 분담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트워크는 서둘러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CNN은 이를 세기의 동맹 토론이라고 부르더군요. 폭스뉴스는 배은망덕한 동맹국 한국에 있어선 어렵고 굴욕적인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조차도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논평을 준비하며 미국의 지배력이 또 한 번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죠. 장소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서울의 웅장한 홀,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경련과 속삭임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죠. BBC, HK, 알자지라, 로이터의 기자들이 줄지어 갤러리를 가득 메웠고 렌즈는 소총처럼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한국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엄격한 표정과 강압적인 제스처를 연습하며 대사를 연습했어요. 유출된 전략 메모에는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고 더 높은 지불을 요구하며 청중에게 미국의 인내심을 상기시키는 플레이북이 미리 공개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구조 자체는 미국을 은인으로 한국을 채무자로 불균형을 위해 설계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빨간불이 켜지고 전 세계의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팔에 앉은 수십 대의 카메라가 마치 세계적인 광경을 연출한 것처럼 객석을 휩쓸었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10억 명의 시청자들이 서울을 시청하고 있었죠. 조나단 마일스는 미국 대표단을 위해 예약된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보다 앞섰습니다. 그는 베를린의 협상가들을 탄압하고 오타와의 협상가들을 침묵시켰으며 도쿄의 동맹국들을 압도했던 미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를 지체 없이, 자비 없이 서울을 무릎 꿇게 할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미국의 필연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전 세계 스크린에서 분석가들은 한국의 가능성을 가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영국 전문가는 K-팝 가수와 스마트폰으로 구성된 국가는 워싱턴의 강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일본 방송사들조차 한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미국의 우산 아래 살았다라고 강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은 물살처럼 흘러갔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를 상식으로 받아들였죠. 조나단은 백악관 직원들이 준비한 문서로 가득 찬 채로 폴더를 먼저 열었습니다. 그가 전달할 말은 가혹했지만 너무 자주 연습해서 근육 기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할 한 가지 문구, 즉 주한미군 분담금 10배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를 단절하고 한국을 침묵으로 몰아넣을 만큼 날카로운 문구였죠. 그리고 마침내 조나단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요구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에 대한 기여도를 10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 벌금,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이 종료됩니다. 이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그 말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방송에서는 여러 언어로 된 자막이 순식간에 번쩍였어요. 베를린의 한 앵커는 공개적으로 웃었죠. 그들은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어요. 일몰이 되면 서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드니에서는 토크쇼 진행자들이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케이팝 앨범을 팔아야 하는지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대표단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찔하지도 않았죠. 당황해서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국기가 가슴에 꽂힌 어두운 수트를 입은 저희의 수석 협상가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그냥 접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희미하게 말려 거의 미소를 지을 뻔하기도 했죠. 그의 표정에 카메라가 확대되었고 이를 본 전 세계 관객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가 왜 웃고 있나요? 온라인 피드에는 그는 너무 겁을 먹어서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건가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조나단은 찡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생각에 저희 한국 대표단 전원은 침묵은 무겁고 숨이 막히며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대신 한국인들만 이해하는 듯한 농담에 대한 펀치라인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조롱이 거세졌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서울의 게임 오버라는 라이브 채팅을 쏟아냈습니다. 한 유럽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종이학보다 빨리 접힐 거야 라고 비웃었어요. 일본 사용자들은 미국이 없다면 그들은 삼켜지기를 기다리는 작은 반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궁지에 몰리고 노출되며 무력하게 된다는 확신의 물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조나단은 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고는 침묵을 깨기 위해 더 강력한 힘으로 최후 통첩을 반복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들은 10배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긴장감을 느낀 사회자는 미국 측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죠. 그러자 마침내 저희 한국 측 수석 협상가는 안경을 맞추고 바인더를 들어 올리며 뒤에 있는 거대한 화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침착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숫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반항적이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꾸준하고 신중하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죠. 화면이 깜빡거리자 갑자기 선명한 해상도로 일련의 수치와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설자들은 무엇이 상영되고 있는지 깨닫고 얼어붙었어요. 그건 지난 10년간 미군 주둔에 기여한 한국의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협상가는 첫 번째 선을 가리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한국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1조 1,800억 원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된 약 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믿기지 않는 반응으로 폭발했어요. 런던의 한 댓글 작성자는 잠깐만요. 한국이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분명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카고의 또 다른 채팅 작성자는 워싱턴이 한국을 프리로더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인가요? 라고 덧붙였어요. 온라인 채팅 피드는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협상가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리모컨을 클릭하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유틸리티, 연료, 에너지, 한국은 전기, 수도, 난방, 연료 물류 등 미군 기지 운영 비용의 거의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4,200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무임승차처럼 보이나요? 카메라가 다시 조나단 마일스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단단히 밀착되고 턱이 뻣뻣해졌어요. 그는 분명 한국이 선처를 구걸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한국 대표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주거 및 생활시설을 살펴봅시다. 한국은 이미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8,000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이곳들은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현대 인프라를 갖춘 영구 거주지입니다. 총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3조 원에 달합니다. 적이 아닌 오만을 향해 발사되는 포탄처럼 총알이 연달아 스크린을 가로질러 숫자가 굴러갔습니다. 전 세계 관객들은 이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조롱했던 유럽 앵커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서류를 뒤척였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협상가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훈련장, 유지보수시설, 비행장, 항만 등 모두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했습니다. 미군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가격표는 20년 동안 12조 원을 넘었어요. 한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곳의 많은 기지는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폭로는 참혹했습니다. 한 독일 분석가는 생방송에서 미국은 한국을 종속국으로 모함했지만 이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그 법안의 근간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 한 평론가가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라고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박수를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숫자가 그 어떤 수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군 기지의 식량 공급망은 한국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관, 군 어린이 학교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대부분 한국이 자금을 지원했죠. 실제로 2000년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8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휘청거렸습니다. 라이브 채팅 피드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조롱은 불신으로, 불신은 분노로, 분노는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토의 한 시청자는 하지만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왔습니다. 라고 타이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협상가는 요새의 벽돌처럼 증거를 쌓으며 밀어붙였죠. 간접 보조금을 포함한 총 부담을 계산하면 한국의 연간 지원액은 거의 2조 원에 달합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를 거지로 묘사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어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도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홀은 점점 무거워지고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조나단 마일스는 날카롭게 끼어들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에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미국이 수비를 맡고 한국이 이득을 보았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교환이 아니에요. 그러자 한국 협상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다시 한번 화면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희생이 돈으로만 측정된다고 믿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토지 말입니다. 한국은 미군 기지의 3,600헥타르가 넘는 귀중한 도시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땅의 시장 가치를 알고 있나요?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우리가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동맹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한 금액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글로벌 평론가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쿄의 회의론자들조차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면은 한국 땅에 펼쳐진 광대한 미군 기지의 항공 이미지로 나뉘었습니다. 저희 쪽 협상가는 이 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학교, 병원, 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 군인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 땅입니다. 이래도 한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어요. 조나단 마일스는 처음으로 카메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는 그렇게나 날카로웠던 조나단 마일스에게 라운드의 마지막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납세자들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믿었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성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미국의 등 뒤에 올라탔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역사상 어떤 동맹국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여기서 10배를 더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 단어들은 테이블을 치는 가벨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논평가들이 어조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CNN 분석가들은 끔찍한 폭로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문가들이 불편한 태도로 움직이며 이전의 조롱이 이제 기괴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마저도 소셜미디어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국 대표는 바인더를 부드럽게 닫았고 걸소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조나단 마일스를 바라본 다음 카메라를 향해 수백만 명의 거실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늘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장내는 박수 소리도 연극 소리도 아닌 외교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졌고 자신감은 눈에 띄게 약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조나단 마일스가 열심히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미국이 세심하게 대본을 쓴 공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이제 증인이 방송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발표하자 사회자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전 세계의 화면이 바뀌었고 갑자기 협상 테이블 위에 거대한 모니터에 은퇴한 미군 장군의 풍화된 얼굴이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미 국방부 전역에 걸친 복무 기록을 가진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로버트 엘스워스 장군이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조나단 마일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장군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더 이상 메달의 빛을 발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해하는 해설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드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사실 오늘 연설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부담에 대한 이 논쟁을 보면서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름을 잊은 한국 군인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은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언에 한국 대표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장군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1950년 12월 조신 저수지 근처에서 후퇴하던 중 제 부대가 포위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탄약도 부족했죠. 심지어 저는 총을 맞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미군 동료들조차 저를 포기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법이 더욱 현명해 보였거든요. 그러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한국 군인이 저를 업고 몇 마일에 걸친 눈속을 지나더군요. 적의 사격으로 밤하늘이 밝혀졌음에도 그는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번이나 부상을 입었지만 저를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같은 미군 동료들조차 포기한 저를 그날 처음 본 한국군 병사가 살려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한국 군인은 결국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청중의 흐느끼는 흐느낌에 의해 깨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일부는 입을 가리고 다른 일부는 눈을 닦았죠. 장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저를 방어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방어했습니다. 그 소년이 없었다면 그의 희생 없이는 제 아이들과 손자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힐끗 쳐다보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전략 매뉴얼은 그에게 숫자나 위협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생생한 증언을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진심에 불타오르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억 달러, 수십억 달러, 백분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참호, 모든 얼어붙은 계곡, 매복에서 미군 옆에서 피를 흘리는 한국 군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한국 측 수석 협상관은 자존심이 아니라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제스처를 카메라에 담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공동 희생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리고 엘스워스 장군은 또 다른 순간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에 동맹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30만 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동맹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태극기가 달린 관을 타고 귀국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천 명이 넘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의 전쟁을 잊은 지 한참 후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은 눈을 반짝이며 잠시 멈췄습니다. 1966년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군 부대가 우리 미 해병대와 함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후퇴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미국인 형제들을 감싸는 살아있는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그날 밤 6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약 200명의 미국인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철수 대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200가구가 아들, 남편, 아버지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그게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국가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헐떡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보스턴에서 베를린까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해설자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어요. 조나단 마일스조차도 죄책감의 무게가 어깨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는 듯 시선을 낮췄습니다. 장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야전병원, 피 묻은 제복. 1991년 걸프전 당시 한국은 미군 지휘 아래 직접 복무할 의료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을 치료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치료했어요. 한 한국인 간호사는 예비군이 소진되자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혈액을 수혈했습니다. 자, 말해주세요. 엘스워스 장군이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심장 박동이 동맹국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데에 대한 대가는 얼마인가요? 조나단 마일스가 침묵하자 장군은 또다시 심오한 질문을 건넸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호송대가 표적이 되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화 상태에서 다리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보급선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를 깔았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작업이었죠. 일부 한국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른 나라의 트럭이 계속 앞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느라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조나단 마일스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보좌관에게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협박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의 말을 포착하자 해설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공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산하기를 거부한 진실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한국 장교가 쓴 편지, 협상가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제 아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미국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호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슬퍼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라고 전해주세요. 방송은 관객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공공연히 흘렀거든요. 객관성을 자부하던 앵커들도 침묵에 빠져들어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측 한국 협상가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산술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달러로 계산하는 게 미국이 좋아하는 계산이겠죠.
미국 국방부는 군인 한 명을 잃은 평생의 가치가 훈련, 인력, 예상 복무 등에서 500만 달러를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 수치로 한국의 베트남 손실만 해도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부상자, 장애인, 의료 및 가족 지원 기간이 더해진다면 비용은 몇 배로 올라가죠. 여기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걸프 및 기타 수많은 임무에 배치된 한국군의 비용까지 계산해 보세요. 총 금액은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소위 국방 부담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장군은 결국 얼굴을 감싸주며 고백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이 작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이야말로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동맹국은 비용을 세지 않고 희생을 센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업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업어주었죠. 그는 결국 목소리가 터져 떨리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논쟁을 보면 부끄러운 감정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그저 대차대조표로 줄이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실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빚을 졌으면서 베풀기만 한 척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반 시청자들은 연대의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맙소사. 독일 시청자는 그들은 결코 공짜로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죠. 라고 썼습니다. 한 일본 해설자는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파견한 줄은 몰랐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 미국 참전용사는 저는 한국군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나단 마일스가 대답하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피해 목숨을 빚진 남자의 증언을 지을 수 있는 반론도 영리한 대사도 없었어요. 카메라에 그의 망설임이 포착되었고 세상은 이를 패배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할 말이 아직도 수천 가지나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가가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을 하자 홀은 다시 한번 어두워졌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한국 시골 전역에 펼쳐진 초대형 대지, 반짝이는 활주로, 끝없는 막사 등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공중 시야가 확대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죠. 그리고 건설 비용의 98%는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라고 저희 측 협상가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동요했어요. 수년 동안 외국 평론가들은 나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위해 스크랩을 기부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거대한 요새가 있을 뿐이었어요. 저희 측 협상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콘크리트와 철강 제국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로 그 제국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병원, 주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족들, 대신 그들의 돈은 미국을 위해 쓰였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의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어요. 대신 화면의 이미지는 그를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경납고, 모든 연료 저장고, 모든 주거 블록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희생의 증거였으며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희생이었죠. 저희 측 협상가는 바인더 페이지를 넘기며 정확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100억 달러. 그것이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에만 쓴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연한 지원이나 공동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지불, 현금, 노동력,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100억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수백 개의 병원을 지을 수 있었어요. 수천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었죠. 어쩌면 시 전체를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요새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은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한 기자가 희미하게 속삭였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 전략의 대가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협상가가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지 자금을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이주시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만 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이주해야만 했고 농지가 압류되었으며 공동체 전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보상은 제공되었지만 고통은 수표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 가족에게 수세기 동안 경작된 조상의 땅을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한국이 견뎌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얻은 것입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가득 메우며 숨을 헐떡이고 찡그린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토양, 민족, 부의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협상가는 다시 손을 들어 또 다른 슬라이드 세트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프라인, 정수장, 전력망의 다이어그램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전력, 모든 리터의 물, 이 기지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모든 도로 모두 한국이 건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미국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국경 내 자치도시인 완전한 인프라를 한국인 납세자의 희생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완전히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미국의 이야기는 관대함, 보호, 일방적인 희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수혜자가 실제로 수혜자가 아니었고 사실은 희생자였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 측 협상가는 미국 대표단의 양심에 정면으로 말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한국을 방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이미 주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고 도로를 포장하고 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냥 들어와서 열쇠를 돌리기만 했죠. 홀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웃음도 수다도 없었죠. 진실의 무게만이 모든 시청자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의 정밀도로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부담 분담을 10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간 기여금을 2배로 늘린다고 해도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에 이미 지출한 단일 금액과 맞먹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태우고 있다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부양하고 있나요? 그의 말은 그 어떤 숫자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국의 비난이라는 전제 자체가 한국인의 희생이라는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미국 측의 한 대표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지는 분명히 한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한국은 자신들을 위해 투자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협상가가 끼어들며 강철처럼 날카로운 말로 그를 제압했어요. 한국이 이 활주로에서 전략 폭격기를 띄우나요? 한국이 이 경납고의 위험물질 자산을 보관하나요? 한국이 이 항구에서 출항하는 함대를 지휘하나요? 아니요. 이 시설들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역 전력 투사를 위해 설계, 장비 및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여러분을 위한 영향력의 지렛대입니다. 한국이 자금을 지원했지만 미국이 그들을 휘두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시설이 없었다면 당신들은 진작에 중국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빼앗겼겠죠. 이어진 침묵은 잔인했습니다. 참석한 미국 기자들조차도 자신의 대표단과의 눈 맞춤을 피했어요. 진실은 너무 분명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한국 측 협상가는 바인더를 천천히 닫았어요.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호 장치인가요? 우리는 땅과 돈, 국민의 집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여 외국의 군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고 함대가 더 멀리 항해하여 바다를 가로질러 힘을 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픔에 잠겼어요. 우리는 이미 돈 이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 집,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이제 누가 진정으로 이 동맹의 대가를 치르는지
세계가 인식할 때입니다. 홀은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손바닥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동맹에 대한 그의 세심하게 준비된 발언은 이제 유치해 보였어요. 모든 카메라는 그의 침묵, 불편함,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가는 뒤 스크린에 빛에 비친 차분한 얼굴로 약간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활주로의 줄, 끝없는 주택, 군사력의 제국 등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준 선물이었죠. 그 순간은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을 위해서 거의 모든 짐을 짊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이 들려준 이야기 자체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디어 이해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방송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협상가나 엄격한 관리 대신 화면은 익숙한 제복으로 가득 찼어요. 미군 병사들은 거실, 작은 카페, 운동장 등 간단한 환경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협상장의 긴장감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복무하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마이클 터너 병장은 여전히 미드 웨스턴 드로우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파견은 그저 임시 임무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와 저는 미국에서 살았던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두려움 없이 자정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에 예상치 못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음은 레이첼 루이스 대위로 아이들이 배경에서 웃고 있는 놀이터에 앉았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한국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나 흔한 학교 총격 사건도 없었고 또래의 약물 문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선생님들과 우리를 환영하는 커뮤니티도 있어요. 제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한국에서 자라고 싶어 합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대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즉흥적이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생중계되었을 뿐이었어요. 다음에 젊은 상병이 나타나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저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었고 의료비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하철이 저를 어디든 데려다 주었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병원도 빠르게 저를 치료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이웃처럼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남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것이 외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실이었어요. 또 다른 병사 앤서니 라미레즈 일병은 개인적인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동네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제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에서 마침내 걱정을 그만두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상상해 보세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집보다 외국 땅에서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생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건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턱을 꽉 쥐었습니다. 각 증언은 통계나 전략보다 더 깊이 자랐습니다. 군인들은 지정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 가족,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무에서 은퇴한 후 대구에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더글러스 화이트 상사의 한 방송 컷입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제2의 커리어와 공동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존경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 시민이 되었고 이 결정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웃들은 저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전역 군인들에 대한 커리어가 보장되나요? 이미 약쟁이가 되어버린 제 전역 군인 동료들을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나 한국은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한국 측 협상가는 침묵을 지키며 군인들의 목소리가 진실의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임스 카터 중위는 자신의 관점을 덧붙였어요. 저는 회의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모든 농담과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농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신뢰를 소중히 여겼는지 깨닫는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이미 누군가 직원에게 지갑을 건넸더군요. 모든 지폐, 모든 카드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말해봐요. 대체 어디죠? 수년간의 갈등 취재로 굳어진 국제 기자들도 아는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안전과 정직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은퇴가 임박한 윌리엄 해리스 상사는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싸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죠.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복무가 끝났을 때는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저는 제 희생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음식, 환대, 우정을 제공했죠. 그들이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드문 일이죠. 소중한 일이죠. 저는 숱한 파병을 경험했지만 그 누구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아무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확신 때문에 끝에서 약간 갈라졌습니다. 협상장의 사회자는 피드를 자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은 변두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의 미국 파병자들이 복무 후에도 한국을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는 사업을 시작했고 일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일부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문화를 융합했지만 온전히 한국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통계가 화면에 깜빡했습니다. 주한미군 장기 복무자 10명 중 거의 3명이 공무외 근무를 선택했어요. 조나단 마일스는 불편하게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가 보기를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희생을 상징하는 군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대와 안정성의 증거가 되다니요. 그리고 한국 협상가는 마침내 침묵을 깨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왜 남아있나요? 왜 여기서 가족을 키우고 여기서 경력을 쌓고 심지어 시민권까지 바꾸나요? 그들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혼돈에서 자유롭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홀은 속삭임 속에서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령들은 계약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단순한 삶의 진실을 통해 한국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방송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얼어붙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맞은편에서 한국 대표단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침묵을 지키며 침착함을 유지했죠.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나 합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존중, 존엄성, 진실 인정 측면에서 미국이 진 보이지 않는 빚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를 구걸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낯선 사람으로 온 사람들조차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전 세계 모두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증명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협상가는 편지로 가득 찬 폴더에 손을 가볍게 얹고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그는 각 페이지의 통계나 군사 계약서보다 더 많은 무게가 실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홀의 모두는 가만히 피 있었습니다. 모두가 또 한 번의 숫자 공세를 예상했어요. 대신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미군 기지 문 밖에서 웃고 있는 어린이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어르신들, 감사의 현수막을 들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협상가는 부드럽게 이것이 우리 기지 밖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 군인들에게 항의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들에게 선물, 편지,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분노가 아니라 애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 애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오늘날 여기서 돈이 되는 모든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미군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모습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이 가득했고 방심한 군인들은 감동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군인의 녹음된 목소리가 이미지 위에 재생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지 밖에서 유니폼을 입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인들은 침략자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침을 뱉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건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한 어린 소녀가 도시락을 주면서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군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죠. 청중이 동요했습니다. 협상가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유럽에서는 미군 병사들이 적대감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감사를 표하죠. 일부 국가에서는 제복을 숨깁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식사를 위해 집으로 초대됩니다. 이건 사소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귀중한 보물이죠. 또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손으로 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가 쓴 글귀는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읽혔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전쟁은 나를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우리에게 배급량을 나누어 주었죠. 오늘은 우리가 미국의 어린 병사들에게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입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적인 기자들조차도 그러한 증언의 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협상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국가가 기꺼이 외국 병사들을 포용하는 가치는 얼마인가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아이들, 축복을 주는 어르신들, 기꺼이 문을 열어주는 가족들에게 대가를 치를 수 있나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협상가가 천천히 낡은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돈의 장부가 아닙니다. 피의 기록입니다. 라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거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글 지형, 군인들이 진흙탕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전쟁터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미지에는 날짜가 적혀져 있었어요. 베트남 1967, 청중은 불안하게 이동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불한 금액을 잊지 맙시다. 달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침묵이 퍼졌습니다. 협상가가 폴더에서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7년 3월 꽝근가이주 미군 소대가 베트콩의 기습 공격을 받고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증원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러나 한국 부대는 조난 신호를 듣고 적의 사격을 뚫고 진격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렇게 변한 문서들이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타이핑된 명단이 나타났어요. 미국인 120명이라고 협상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그들과 죽음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동맹국의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찡그렸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이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협상가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뾰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음 협상가는 페이지를 넘겨 홀을 얼어붙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구조된 12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눈에 띕니다. 그건 바로 1등병 이안 마일스입니다. 카메라는 즉시 미국 대표단으로 회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협상자의 목표에 고정되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미국 수석 협상가 조나단 마일스, 그의 입술이 갈라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이 멈추는 듯 했죠. 협상가가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국 군인의 등에 업혀 정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군인은 2발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과다출혈로 끝났어야 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결코 당신의 아버지를 혼자 죽게 두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물결이 기자석 전체에 퍼졌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손을 입 위에 올렸어요. 다른 기자들은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끼며 격렬하게 낙서를 했습니다. 조나단 마일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턱이 꽉 쥐어졌어요. 카메라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경련, 모든 깜박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혼돈, 생존 등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조각들을 안고 자랐지만 그건 결코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 앞에서 그는 진짜 진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은 운명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낯선 한국인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 협상가는 안정적이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시트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오늘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말해보세요. 아버지의 목숨 값은 얼마인가요? 아니면 정글로 파견되어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질문이 복도를 갈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 기자들도 자신의 대표단과의 눈 맞춤을 피했죠. 협상가는 희미해진 명단을 가리키며 천천히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전쟁에서 자유롭게 피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편에 섰어요. 당신들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아들들을 업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을 당신의 생존지에 묻었습니다. 비용 계산을 고집하겠다면 먼저 이 빚부터 계산하세요. 홀은 강철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입술을 꽉 누른 채 몸을 움직였습니다. 물 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지만 손을 고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떨림을 포착했어요. 세상은 무슨 협상이든 반드시 이겨버리는 무적의 협상가가 아니라 역사에 의해 궁지에 몰린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반면 한국인 협상가의 목소리는 마치 추도사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가정을 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한 사람은 침묵만 남겼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메달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의 이름은 잊혀진 기록 보관소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일스 씨. 당신이 숨 쉴 때마다 나타나는 건 그의 피에 쓰여진 빛뿐입니다. 마일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협상가는 청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감히 미지급된 부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정글에서 당신의 깃발이 아닌 우리의 깃발로 장식된 관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때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때를 잊고 우리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홀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카메라조차도 침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움직이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협상가는 부드럽지만
결정적인 소리로 폴더를 닫았습니다. 마일스 씨, 한국이 미국을 공짜로 이용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숫자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에게 빚졌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조나단 마일스는 세차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어떤 논쟁보다도 더 컸어요. 협상가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우리는 상환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요청할 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미국은 우리의 그 희생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처음으로 미국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대표단의 수석 협상 대표인 한 장관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얇은 폴더만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져온 우뚝 쏟은 통계 자료와 달리 거의 우스꽝스럽게 얇아 보였죠. 하지만 그가 문을 열자 내용물의 무게가 노은처럼 방 안을 압박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목소리를 내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부담과 비용, 불균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대차 대조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놓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카메라 앞에 배치하여 세상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기술자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패널 뒤에 있는 거대한 디지털 화면이 깜빡이고 곧 일련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산도 송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로챈 사이버 공격의 로그만이 남아 있었어요. 각 목적지는 펜타곤 서버, 백악관 통신, 미국 은행 시스템, 핵심 에너지 그리드, 공항이었죠. 스크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모여든 붉은 마커들이 전 세계 지도를 가로질러 불을 밝히며 미국을 똑바로 겨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선명한 녹색 글자로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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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됨만이 가득했죠. 청중은 큰 소리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군사 유출에 익숙한 노련한 기자들도 믿기지 않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것들은 가상의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침투 시도는 각각 병원을 폐쇄하고 항공편을 중단시키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모든 곳에서 공격이 요격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의해서 말이죠. 그는 미국 협상가 조나단 마일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방패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겨냥한 2만 7천 건 이상의 중요한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중 하나라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당신들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지 아세요? 수백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요. 전혀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마일스는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보좌관들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노트북은 진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철석같이 부딪혔습니다. 당신들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실이 서 있어요. 이미 부채는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은행의 안전, 하늘의 안전, 정부의 비밀 등 피할 수 있는 손실을 계산하세요. 그 수치는 수십억 단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천억 단위로 감소하죠. 그리고 한국은 불평 없이 조용히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미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생생한 위성 이미지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위장 미사일 트럭이 북한 숲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의 아래로 잠수하는 잠수함도 보였죠. 모든 이미지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모든 이미지에는 한국 위성 시스템의 휘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그 톤 아래에는 면도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이 당신의 함대가 포착하지 못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함대가 맹목적으로 항해했을 잠수함을 위성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숨겨진 발사체가 당신의 기지 범위 내로 이동하기 전에 지도를 작성했어요. 당신의 제독들은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브리핑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은 한국의 위성 지도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없으면 미국의 항공모함은 눈이 멀고 함대는 노출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태평양의 모든 미군 병사는 지뢰밭을 걷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조나단 마일스가 마침내 항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명 아래서 갈라졌습니다. 이건 과장입니다. 이건 공동작업이라고요. 우리의 기술도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저 말없이 다른 컨트롤을 눌렀어요. 한국의 인공위성은 태평양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중국 핵잠수함의 조용한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이동, 은밀하게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미국 시스템이 아닌 한국 배열에 의해 감지되는 빛나는 흔적으로 나타났어요. 충격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 있던 미 해군 제독은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감시가 중국의 매복과 재앙으로부터 미국 자산을 반복적으로 구했다는 사실을 비공개 보고서에서 직접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밀 메모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한 장관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방금 합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매일 새벽에 서울에 긴급 요청을 보내는 건가요? 왜 미국의 장군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없으면 미국의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나요? 우리가 먼저 성문을 지키는 것을 합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진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눈, 한국의 방패, 한국의 보안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에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만 했죠. 하지만 당신들이 먼저 충성도를 달러로 측정하기로 선택했으니 그 달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이 보게 하세요. 카메라가 다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수치가 나타났어요. 미국이 한국에 배나나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을 키움으로써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수는 450억, 700억, 12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누적되었죠. 그 합계는 소위 방위비 부담의 10배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 한국 대표단은 운영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화면을 가로지르는 무역로, 해저 케이블, 군사로가 빛나는 고해상도, 한반도 항공 및 해상 지도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도에서 빛나는 경로는 추상적인 선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로의 30% 이상이 한국을 둘러싼 바다를 통과했어요. 중동에서 미주로 중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 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 유럽으로 향하는 첨단 기술 운송선이 모두 그 해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거래소, 통신위성, 군지휘 체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이터인 글로벌 인터넷의 맥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도 눈에 띄게 매핑되었습니다. 미국이 수렴하는 선은 심장이 뛰는 정맥처럼 한국 전역에 매듭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리허설한 자세를 유지하던 미국 대표단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앞서 분담금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조나단 마일스는 이제 턱을 괴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조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이는 그가 표시되는 것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실제 신호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미국의 긴장감과 대조되는 침착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한국의 항구가 폐쇄되면 미국 항공모함은 태평양에서 쓸모없이 표류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항공회랑이 폐쇄된다면 미국의 폭격기는 현재 물류가 지탱할 수 없는 공중급유 없이는 일본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원이 중단되면 여단은 제 시간에 배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미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의해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멈춰서서 영원하다고 느껴지는 침묵을 몇 초 동안 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줄에 대해 당신에게 요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대표단이 손짓하자 홀은 다시 숨을 헐떡였고 화면은 바뀌었어요. 한국 항구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함대, 한국산 부두에 하역된 미국 장비의 긴 호송대, 한국 공군 기지에 급유하는 전투기, 미국 본토 전력망에 도달하기 전에 수천 건의 침입 시도를 차단하는 사이버 방어망 등 위성 사진 몽타주가 등장했습니다. 각 이미지에는 비용과 피해 방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캡션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언론 풀의 목소리가 방송에 새어나왔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계속 의존해 왔어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제공된 채팅 피드가 순식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한국 대표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빠르게 끼어들던 미국 협상가들조차도 준비된 반박이 없었습니다. 재정적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바인더는 눈앞에 펼쳐지는 지도, 통계, 역사의 차가운 현실에 비하면 유치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이 미국의 장부를 압도했을지라도 우리는 미국이 부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항구, 우리가 보호한 케이블, 우리가 필터링한 데이터, 우리가 방어한 생명은 수백만, 수십억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국가 생존을 위한 토대에 해당합니다. 숫자가 화면에 깜빡였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항구 건설, 사이버 방패 유지, 물류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기여를 처음부터 재현해야 한다면 비용은 수십 년에 걸쳐 수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부담 분담이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전히 차분하지만 이제는 강철로 찌든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없는다고 하기 전에 이 지도를 기억하세요. 관대함을 주장할 때는 이 수치를 기억하세요. 한국이 없으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함대가 좌초되며 네트워크가 어두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조나단 마일스를 향해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히더군요. 그는 볼륨과 허풍으로 협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미국 관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반론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류를 뒤졌죠. 전 세계적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BBC 앵커들은 이를 지정학적 옷 벗기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24는 이를 상황이 뒤바뀐 순간이라고 불렀어요. 평소 조심스러운 일본 논평가들조차도 생중계로 인정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도, 호주도,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타격은 연극 없이 진실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표는 자신의 말이 모든 대륙에서 재현될 것을 알고 카메라를 직접 응시했습니다. 동맹은 자선이 아닙니다. 동맹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니어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생존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화면은 다시 지도로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반도가 빛나고 바다, 데이터, 안보의 동맥을 붙잡고 있었어요. 홀은 고요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청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정연해 온 불균형은 무너지고 균형의 축은 워싱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니라는 새로운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에 젖어 있었고 형광등은 무자비하게 눈부셨습니다. 서울에서 생중계된 이 방송은 트럼프의 손으로 직접 뽑은 협상가인 조나단 마일스가 침묵하고 얼어붙은 채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백악관 회의실의 모든 보좌관은 협상이 승리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도 평범한 미국인들마저도 텔레비전에 집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돈과 군대를 둘러싼 또 다른 협상 드라마, 지친 분쟁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오히려 믿음을 흔드는 계시였죠. 한국 대표단은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미국 가정에 감동을 준 수많은 희생과 숨겨진 생명줄 같은 이야기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는 자랑스럽지도 씁쓸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헤드라인을 찾지도 않았죠. 하지만 오늘 밤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보이지 않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의존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를 비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세요.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세요. 홀은 흐느낌과 박수, 놀란 침묵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조나단 마일스는 패배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확대했고 모든 미국인은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에서는 앵커들이 같은 헤드라인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도덕적 승리를 거두다. CNN에서 스크롤티크에는 부담이 아니라 형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대표는 손을 쥔 채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미소로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동맹이 부채대장이 아니라 존중의 서약이 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장면은 그의 얼굴에 얼어붙었고 그 조용한 미소, 바로 존엄성의 이미지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굵은 글씨로 부담이 아니라 형제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피드는 끝났지만 에코는 거실, 의회, 뉴스룸, 수백만 명의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챕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명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계시와 인정으로 마무리되었죠. 동맹의 균형이 다시 작성되고 존중의 축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미국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국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한 것은 권력도 부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진실은 조용한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희생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 이해한 진실, 조용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한국의 손에 의해 그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